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 강명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아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지난 시간에 크라우드 펀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전 크라우드 펀딩의 용어는 이제 알겠는데 네. 이게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왜 활용되는지는 아직 잘 와닿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데 한번 박사님 육하 네. 원칙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네. 성진아 씨가 운 좀 한번 떼어봐 주시겠어요? 자, 그럼 먼저 네. 누가? 누가? 네. 네. 아이디어나 기술은 있지만 네. 돈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들이 네. 언제?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할 때 네. 어디서? 인터넷이나 SNS 같은 온라인상에서 무엇을? 자신만이 가지고 네. 있는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어떻게? 네티즌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왜? 돈을 모으려는 거겠죠? 네,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직 나오시지 않으신 분들이 박수를 네. 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정리하니까 저는 네.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네. 이 크라우드 펀딩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시아 경영전략연구원의 이정아 소장, 김재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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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먼저 소장님. 네. 네. 크라우드 펀딩이 국내에서보단 해외에서 잘 활용되고 있잖아요. 네. 그 해외에서 크라우드 펀딩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일반적으로 2005년도에 네. 영국의 조파닷컴이라는 P2P 금융 서비스를 기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기존에 우리가 개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서 신용도를 살펴보고 이유를 결정하고 상환 계획을 만들어서 상환을 해나가는 그런 네. 과정을 거쳤는데 네. 여기서는 그 은행 대신에 크라우드 또 다른 개인이 그 은행 역할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김 변호사님.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이 그 산업 전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유래는 어떻게 된가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도 잘 몰라서요. 네. 어제 네. 그 글들을 좀 읽어봤어요. 네. 공부하셨군요. 어떤 분들은 그 계모임 아시죠? 우리 네, 알고 있죠. 어머님, 네, 어머님들 하시는 아주머님들이 개모임요. 하시는. 네. 그것이 크라우드 펀딩의 어떤 그 시초다. 아. 당시에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네. 그 순번개라고. 그럼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네.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그 십시일반으로 모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네. 지금 얘기하는 SNS라는 그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펀딩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네. 네. 이제 그런 의미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에 네. 우리나라의 네. 팝 펀딩, 또 머니 옥션 아하. 이런 곳에서 대출형 그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한 게 네. 처음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된 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꽤 빠른 시간 동안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동안 어떻게 활용됐는지가 궁금한데요. 소장님, 크라우드 펀딩이 지금까지 좀 유행시킨 사례가 있을까요? 네, 혹시 오큘러스 리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좀 생소하네요. 네, 네.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제품이 미국에 있는 킥스타터 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펀딩을 시도를 했는데요. 네. 네. 그 당시에 25만 불을 목표로 하고 네. 실제 펀딩의 금액은 240만 불, 즉 10배가 10배요. 모이게 된 거죠. 네. 와. 이 목표 금액을 펀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목표 금액 대비 10배나 그 초과 달성했다라는 거는 이게 대단한 성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 제품 어떤 제품이길래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걸까요? 네, 오큘러스 리프트는 버추얼 리얼리티,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포커스로 한 게임 네. 용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아하. 네. 헤드 마운트 방식으로 이렇게 끼워서 네. 게임의 몰입도를 증가를 시킨 것이고요. 네네. 자이로 센서라든가 각각 센서들을 많이 달아서 네. 뭐 고개를 돌리거나 위를 쳐다보거나 하면 뭐 하늘이 보여지거나 땅이 보여지거나 재밌겠네. 하는 그런 기능들을 집어넣은 제품이죠. 아하. 네. 그렇군요. 그럼 전 그 펀딩 이후에 오큘러스 리프트가 어떻게 됐는지가 더 궁금한데요. 네.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에 오큘러스 리프트가 인수가 됐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 당시 인수가격이 화제가 됐었는데 혹시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금액이 많으니까 물어보셨겠죠? 네. 사실 저희는 감이 안 와서, 네. 네, 최소 24만 불보다는 넘을 것 같고요. 물론 크라우드 그렇죠. 펀딩 네, 받은 그렇죠. 금액보다는. 펀딩 받은 네. 가격보다는 그렇죠. 높겠죠? 네. 예, 23억 달러에 인수가 됐어요. 23억 불이요. 23억 우리나라 달러요? 돈으로 하면은 2조 거의 5천억 원. 와. 2조요. 예를 들면 뭐 5천억의 네. 회사가 인수됐다 해도 굉장히 큰 이슈인데 와. 2조 5천억 원이거든요. 세상에. 아니 페이스북에서 2조 5천억씩이나 주고 그 제품을 인수했다 그러면은 활용 가치가 대단히 높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 그러니까요. 어디에 사용되는가요? 그 인수 이후에 오큘러스 스토리 스튜디오라는 네네. 영화사를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영화를 보는 방식은 네네. 러닝 타임이 만약에 90분이다 그러면 네. 극장에 앉아서 러닝 타임 동안 그 누구나 똑같은 스토리를 다 보게 되잖아요. 네네. 이제 만약에 VR 방식의 오큘러스 리프트 영화가 탄생하게 되면 네. 얼마 전이 아니고 꽤 옛날에 네. 있었던 코미디 프로 중에서 네네. 그래 네. 결심했어. 아하, 그래서 듣고 있었죠. 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네. 두 가지 경우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결과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자신 선택에 따라서? 네, 예를 들면 재밌네요. 오큘러스에서 만든 영화를 상영할 때는 네네. 그 오큘러스 리프트를 착용하고 네네. 본인이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네. 누구한테는 러닝 타임이 90분이 될 수도 있고 네. 누구한테는 80분에 끝날 수도 있고 아하. 또 굉장히 호러한 무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뭐 굉장히 그건 상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정말 언제 개봉될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참 기대되는데 네, 그러네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이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예는 또 없을까요? 네, 조금 오래된 얘기긴 네. 하지만 네네. 혹시 그냥 이렇게 제품을 보시면 그 시계 아닌가요? 네, 네. 시계 같은데? 네. 네. 시계죠? 네, 네, 네.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시계입니다. 네네. 아, 시계 맞네요. 네. 네네. 시계로 보이시는데 이 제품은 원래는 아이팟 나노예요. 아, 아이팟 네. 나노. 아. 원래는 아이팟 나노 제품이죠. 네. 네, 네, 네. 근데 아이팟 나노는 원래 초기에 나오기에는 이렇게 부착해서 여기다 이어폰을 그렇죠. 끼고 그렇죠. MP3 파일을 듣는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네. 그것을 요 시계줄을 고안해서 네네네.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아이팟 나노를 시계처럼 그렇죠. 사용을 하는 건가요? 이 아이팟 나노 네. 기능 중에서 시계 기능과 MP3 플레이 기능, 뭐 비디오 또는 오디오 이런 것들을 다 들을 수 있는 복합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네네. 네. 그 중에 이제 시계로서 평상시에 쓸 수 있도록 만든 아이디어 제품이죠. 네. 좋은 네. 아이디어 같네요. 그 제품 보니까 그 펀딩 그 금액이 얼마나 받았을지 궁금하네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15,000불 그 당시에 목표였고요. 네네. 네. 60배인 90만 불 네네. 정도가 달성이 됐어요. 아, 시계줄이니까 많이 뭐 굉장히 네. 단가는 높지 네네. 않았었던 걸로 좀 네.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 네.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재밌죠? 네. 재밌네요. 원래 근데- 아이팟 나노 제품을 시계로 활용할 수 네. 있게끔 한 그러네요. 아이디어 제품이죠. 네. 그러네요. 근데 소장님, 제품 하나가 옆에 하나 더 있는데 네. 이 제품은 뭔가요? 이 제품은 네. 저희가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인데 네네. 크라우드 펀딩이라기보다는 이 제품은 크라우드 소싱의 사례입니다. 크라우드 소싱이요? 네. 크라우드 기업이 소싱이요. 뭐 네. 삼성 그룹이 됐든 LG 그룹이 됐든 물론 연구소가 많이 있겠죠. 근데 연구소에 있는 인력들이 뭐 많아봐야 1,000명 뭐 더 많으면 10,000명 정도 되겠죠. 네. 그 10,000명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불특정 다수인 크라우드한테 아이디어를 소싱하는 개념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네네. 컬키닷컴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나오게 된 상품인데요. 네네. 요게 이제 이 제품을 사시면 이렇게 뒷면에 네네네. 네. 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제안자가 네. 나오고요. 우리 네. 젊은 사람이 그 제안자인가 그렇습니다. 보네요. 예. 네. 네. 일단 이 제품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네. 우리가 아답터를 큰 거를 끼게 되면 네네. 옆에 이렇게 막으니까 네. 옆에 걸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그런데 그걸 네. 이렇게 돌려서 하면 다양하게 다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접고 이렇게 펼 수 접고, 있다는 게 네, 접고 펼 수 네. 있게. 간단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네요. 네. 제품이 나오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그죠? 네, 근데 사실 저희가 그게 굉장히 대단한 그럼요. 물건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네. 근데 저희가
그전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를 죽이고 옆에 거 그냥 쓰는 불편하지만 썼지만 네네. 지금은 이런 아이디어가 제품화되고 네. 이게 제품화돼서 네.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주제를 크라우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제품이 나오기까지 크라우드의 역할에 네.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이 제이크 제인이라는 네네. 아이디어 발의자가 낸 아이디어를 네네. 크라우드들이 네. 평가를 합니다. 네. 이 아이디어가 좋다, 나쁘다. 네네. 또는 그 크라우드 중에서 어떤 이 디자인력을 갖고 있는 친구는 네. 이 아이디어를 더 개선시키는 디자인 네. 또는 어떤 기능들을 더 그 안에다 추가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크라우드들의 검증을 끝낸 아이디어가 네.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서 실제 상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아, 네. 이 상품이 판매돼서 네네. 네. 수익을 내면 30% 정도의 수익을 네. 아이디어 발의자 네. 또 찬반 투표에 임한 사람 네. 이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네.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럼 많은 그렇군요. 사람들한테 분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게 되지만 네. 많은 아이디어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아, 네. 이 그- 제품의 장점은 네. 한 번 이미 검증을 하고 가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김 변호사님, 그 크라우드 펀딩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앞서 봤던 저희 오큘러스와 그 아이팟 나노 시계는 어떤 사례에 속하나요? 두 가지 모두 그 네. 제품이 아직 개발 전인 그 상태이고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나서 네. 그 완결된 제품을 그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리워드가 있는 그러니까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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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고 보면 우리 미국이라든지 해외에서는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 상당히 정착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이 적잖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는 사례 혹시 있으신가요? 김 변호사님. 네. 우리나라는 이처럼 그 ICT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IT 제품들을 가지고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 일어난 예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IT 기술 가지고. 예, 오히려 네. 기부형이나 또 후원형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주로 네. 문화, 예술, 영화 분야 네. 이런 분야에서 많이 그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네. 최근에 저희 법조계에서도 네. 그 공익법무관인 그 한 분이 그 법학 관련한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네. 누워서 읽는 법률이라는 책입니다. 누워서 읽는 법률이요? 법률. 누워서 법률을 읽어도 다 외우실까요? 법률이 너무 어려우니까 네. 이 고시 공부를 하시는 분이나 법학에 네.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네. 쉽게 아. 이제 그림과 표로서 이제 정리한 책인데 네. 이 책이 이제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네. 네. 원래 책으로 출판한 건 아니었고 PDF 형식으로 그냥 무료로 배포되는 것이었는데 네. 책으로 출판하고 싶어서 네. 네. 그 출판 자금을 모은 것이죠. 아하.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출판 자금을 모았고요. 네네. 그 결국 펀딩에 성공해서 네. 책도 네.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서 얻은 수익금들은 모두 그 다음 책을 쓰는데 네. 이용하도록 네. 그렇게 성공한 네. 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또 한 가지 다른 질문 드리자면,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던 영화 26년 기억나시나요? 그랬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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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됐었죠. 그랬었죠. 그런데 소장님한테 한번 질문 드릴 텐데, 소장님 그 이외에 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된 또 다른 영화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엽기적인 그녀 잘 아시죠? 엽기적인 그녀요? 네. 네. 그다음에 그만해라 많이 묵었다. 친구. 네. 아, 네네네. 지금 친구. 하신 거죠? 네, 나름대로 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공동경비구역 JSA 네. 이런 등 이런 영화들이 네티즌 펀드라는 이름으로 네. 아하. 그 당시에 진행이 됐었고요. 아하. 그 네. 당시에는 그 펀딩을 함으로써 투자라는 개념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크라우드 펀딩의 형태랑은 살짝 다릅니다. 소장님, 그 영화 제작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죠. 네. 예를 들면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든가 네. 또는 게임. 그러니까 게임. 거의 전체 카테고리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크라우드 중공이라든가 펀딩이고. 이런 건 아직은 아하. 진행하고 있지 네. 않지만 네. 다른 데는 대중의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제품들 네. 또는 어떤 의미 있는 프로젝트, 영화,
그다음에 게임 이런 것들은 많이 진행하고 좀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쪽이 그렇죠, 많겠네요. 아무래도. 네. 네. 그렇군요.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네. 요즘에는 저 국내 그 유망한 벤처 기업들이 그 뭐 킥스타터라든지 인디고고 같은 그 해외 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업체를 활용해가지고 그 투자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거든요. 좀 알고 계신 사례 있으면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카이로스 T밴드 스마트워치라고요. 아, 굉장히 긴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카이로스 T밴드 스마트워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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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하면 뭐 최근에 많이 그렇죠. 그렇죠. 나와 헬스와 있죠. 그 많이 연결시키고 네, 하고. 그래서 스마트워치 기능을 카이로스 T밴드는 그 T밴드 안에 넣어놨어요. 네. 물론 제품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밴드라고 명칭을 한 거는 네. 기존에 있는 시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밴드 부분에다가 네. 스마트워치 기능을 넣은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외부에서 문자가 왔다거나 네. 아니면 콜로 아이디가 이 스마트워치 밴드 안에 네. 표시되는 방식이죠. 네. 그래서 뭐 물론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동일하게 네. 스마트워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킥스타터는 익숙한데 방금 인디고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인디고고 또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 킥스타터와 크라우드 펀딩 이 두 사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네, 김 변호사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킥스타터하고 인디고고가 무슨 네. 뜻인지 혹시 아세요? 킥스타터 알 것도 같은데. 뭐 네. 배우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어제 네. 그 인터넷 서치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킥스타터는 그 모터사이클에 네. 네. 그 페달을 밟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밟는 행위 자체를 킥스타터라고 한다고 해요. 아하. 인디고고는 그 뜻이 네. 제가 보니까 딱히 그 한 단어가 아니고 네. 인디펜던트의 인디와 네. 고고 그냥 이게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독립된 여러 사람들의 자금을 모아서 네. 네. 운영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물어보시는 거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네. 물으신 건데 네. 가장 큰 차이 하나를 말씀드리면 킥스타터는 all or nothing 그 펀드 모델입니다. all or nothing. nothing. 그러니까 네. 목표 금액을 전부 채우지 못하면 네. 하나도 가져가지 않는 아하. 아, 전부 투자자에게 네. 반환해주는 그런 모델이에요. 아하. 네. 반면에 인디고고는 네. 목표 금액에 미달하더라도요. 네. 그 금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 오.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은요, 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업체 입장에서는 킥스타터보다는 조금이라도. 인디고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킥스타터가 인디고고보다 그 펀딩 성공률도 높고요. 그 다음에 여지껏 누적 투자 금액도 한 6배 정도 크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네. 네. 지금 all or nothing 그 펀드 레이징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푼도 못 가져갈 수 있는 모델에 더 많이 몰려서 성공을 하게 되느냐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 네. all하고 nothing 중에 어디에 더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할까요? 올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nothing 쪽에 nothing인가요? 더 깊은 그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아, 뭔가 자신이 손해를 입을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거에 그리고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펀드레이징 모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네. 혹시나 실패할까봐 네. 네.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 프로젝트를 또 투자하는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1달러라도 모자라면 이 프로젝트가 드라마틱하게 실패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쉽겠어요. 이런 생각이 사실은 네. 굉장히 비현실적이거든요. 네.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아요. 1달러라도 모자라서 펀딩이 실패하는 예는. 작년 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상상만 해도 굉장히 짜릿한 네. 거예요. 1달러를 모자라서 펀딩이 실패할 수 있다. 아, 근데 그런 점들 때문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네. 또 더 많이 후원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네. 아마 킥스타터 모델이 더 성공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부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해보세요. 네. 킥스타터는 프로젝트를 등록을 한 다음에 네. 네. 그 자체 팀에서 평가를 해요. 아, 킥스타터에서 네. 과연 성공률이 높은지 나름대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서 네. 필터링된
상태에서 올라갑니다. 필터링이 있다는 네, 얘기네요. 그리고 네. 인디고는 필터링의 과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필터링 자체도 크라우드한테 역할을 맡긴 것이죠. 전적인 책임이 크라우드한테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네. 네. 듣고 보니까 정말 해외의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는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렇죠. 어서 빨리 좀 이 유형이 크라우드 펀딩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한국의 휴대폰 제조사들이 휴대폰을 만들 때 꼭 사용해야 되는 기술에 CDMA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해마다 미국의 퀄컴사에 수천억씩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한국의 벤처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크라우드 펀딩이 제도화되고 정착화되어서 더 이상 우리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해외로 나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제도. 그래서 오늘 초대한 손님이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자, 오늘은 국내 크라우드 펀딩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최전방에서 뛰고 계신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이시죠? 네, 신동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은 크라우드 펀딩이 왜 국내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제도와 법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 신 의원님께서는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한 그 법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일에 나서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은 네. 창업을 쉽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 느끼면서도 네, 그렇죠. 제도적 뒷받침이 안 돼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선진국에서는 이미 여기다 법 제화를 시작을 해서 많이 진전이 됐는데 저희가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발의된 뒤로도 아직 진척이 잘 안 돼서 그렇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유, 네. 의원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 법안이 만들어진 지가 꽤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특히 또 이 자본시장법 편의 투자 중개업 조항을 개정을 해서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라는 이런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안이 왜 이렇게 통과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제가 이제 대표 발의한 것은 2013년도 7월인가니까 벌써 한 1년 반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네. 그 이전에 먼저 발의된 금융관계 법안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발의된 것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논의가 우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2014년도 1월에 그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었어요. 있었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이제 신용정보법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몇 달 후에 또 잡아먹었는데 네네. 그러고 나서 세월호가 터졌어요. 이게 국정 전반에 사실 영향을 줬습니다. 그랬군요. 여야가 사실이 모여 앉아서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등등의 문제를 좀 늦어져서 사실 이제 작년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서 많은 진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건 사고가 많아서 지금까지 늦어졌다는 본질보다는 주변의 말씀이시죠? 문제가 컸다는 이렇게 얘기네요. 여파가 여기까지 미쳤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만 간다면 그게 좋지 않겠나 생각도 네. 해봅니다. 지금 신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이 입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지금 담겨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사실은 이렇게 기부형, 보상형 위주로 쭉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좀 제대로 되려면은 네. 예를 들어 좀 출자를 하고 싶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려면은 네. 지금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해서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네. 지분 출자하려면은 반드시 공시제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증권공시라든지 소액의 경우도 공시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 굉장히 번잡스러워집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 그렇죠. 시스템이 쉽게 출자하도록 만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이 조항을 특수 조항으로 넣어서 쉽게 공시할 수 있도록 이제는 금융당국에 공시 안 하더라도 네네네. 딱 필요한 사항을 온라인으로 게재만 하면 되도록 아하. 이렇게 쉽게 만드는 법 개정이 사실 이번 핵심 규제를 네.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 그 크라우드 펀딩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투자형에 좀 치중된 것 같은데 기부형, 보상형, 그리고 대출형에 대해서 또 법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추가로 진행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제
크라우드 펀딩 시작이 사실은 기부형 보상형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죠. 뭐 문화계에서 이런 것이 많이 이미 법안 없이도 지금까지 많이 왔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많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점차 사실은 이게, 법 문제, 지금까지 뭐 그것이 큰 사회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기부용도 사실은 기부품 모집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될 경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 네네. 이게 그래도 제도로 정착이 되려면 법적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네. 이제 이번 법안에 담은 것은 첫째로 지분 투자형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네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채무증권 발행 형식을 통해서 대출형도 일부 가능합니다. 대출형까지요?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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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두 개를 중점을 해서 하는 거고 네. 또 기부형은 그동안의 법 없이도 사실은 대충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쵸. 두 가지의 중점을 두고 네. 이제 이것이 제도화 됐을 경우에 과연 업계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를 지켜보고 네. 만약에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면은 네네. 이제 추가로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절실한 네네. 지분 투자형 네. 지분 또 투자형이 우선이다. 여기에 우선으로 네. 역점을 두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시간 관계상, 자, 우리가 이 법안 내용을 다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쟁점이 되고 있는 그 핵심 사항 몇 가지만 좀 저희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그 소득과 연계해서 그 투자 한도를 그 정해놓는다. 이런 말이 있던데, 네. 쉽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법안 논의에서 제일 핵심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래서 네. 뭐냐면은 네. 자 창업을 쉽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열어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나 한편 또 한편으로는 이거 선의의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난다면은 네. 이 제도를 만든 국가를 원망하면 어떡할 것이냐. 네, 선의의 피해자들. 선의 피해자들이. 피해자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의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기본 원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를 500만 원 이하로 되어 500만 있습니다. 원까지. 500만 원. 500만 원 이하. 그리고 어때요? 작지 않나요? 저거요? 돈이 많으신 분이 돈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네, 손민아 500만 원 씨. 이하라고 하면 근데 이제 이 한도니까. 이제 네.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특징이 하나가 네. 모든 사람들이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소액으로 출자하도록 그렇죠. 만들고 그렇죠. 소액으로. 이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네. 물론 성공할 경우에는 큰 대박이 나지만 네. 실패도 많이 하죠. 그럼요. 그럴 때 네. 아마 그 정도 내가 술 한잔 먹었으면 치지 아. 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많은 사람이 출자하도록 하는 게 이게 목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너무 큰 규모일 경우에는 네. 데미지가 있지 않겠어요? 네. 네. 근데 의원님, 그 소득에 따라서 그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이제 의원님의 그 법안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안 내용을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예, 예. 네. 우선은 한 사업에는 500만 원. 네. 그다음 네. 1년 1000만 원을 못 넘게 되어 있어요. 예. 1년에 다 해서. 1년에. 그런데 일정 소득 이상의 즉 돈이 많은 사람의 그렇습니다. 경우는 예. 그건 별도로 뒀어요. 아. 돈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네. 2천만 원까지 투자하도록 네. 하자. 자, 소득 이렇게 안정해서. 원안이 돼 있다 보니까 예. 업계에서는 지금 그 뭐로 한도를 둡니까? 네. 자기 책임하에서 하는 건데 좀 풀어주십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논의의 초점 중에 하나가 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기의 소득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알린다는 것이 상당히 그 조금 잘 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 소득을 입증을 해서 그렇나요? 변호사님들이 좀 그래요. 저희는 뭐 없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유리지갑이고요. 네. 네. 제가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돈을 벌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소득을 입증하라고 한다면 사실은 네. 조금 주저하지 않을까. 그럴 자신의 수도 소득이 있겠네요. 이렇게 네.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귀담아 듣겠습니다. 다음 논의할 때. 지금 뭐 업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그 사항도 지난번 소위 때 우리가 논의했었어요. 네. 업계에서는 이런 걸 희망한다. 네. 그러나 이제 많은 의원님들 중에 논의 중에서는 자, 투자는 자기 책임하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나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서법. 국가는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선의 투자자가 생기도록 피해자. 너희들 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정서가 솔직히 있지 아, 않습니까?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길 그럼요.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부산 저축은행 사태 터졌을 때 네. 그 법으로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법을 잘 몰랐어요. 네. 라고 네. 그런 분 또 실제 계시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네. 그렇죠. 투자자 보호를 어느 단계까지 해야 될까지 고민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 장치를 전혀 안 할 수도 네. 없지 않느냐라는 게 또 고민이죠.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한다면 하나 더 두었으면 좋다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투자자 측에서 투자 한도를 이렇게 법으로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패하지 않을 만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그 펀딩을 허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패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뭐 창업 기간이 뭐 일정 기간이 넘었다든지 또 정부가 어느 정도 심사를 해서 조금 의미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게만 그 펀딩을 허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법안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되면은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정부가 나서서 스크린해서 성공할 네. 수 있는 것만 알려달라 하면은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 제도의 취지는 뭐냐면은 어떤 사업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져오면 변호사님 판정해 줄 수 있으세요? 누구도 못 합니다.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집단지성 많은 사람이 그 사업을 보니까 분명히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네. 될 것 같다는 사람이 있는데 네. 될 듯하다 싶은 사람이 많으면 네. 많으면 그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반응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대중의 판단을 받자라는 것이 이 크라우드 펀딩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중의 하나는 판단을 받자. 소액 투자를 많이 받자는 것도 있지만은 네. 소액 투자가 올 때는 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업성이 있다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정부는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되기 네. 때문에. 좋은 말씀이시네요. 우리 국민들의 양식과 수준을 믿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양식과 수준을 네. 믿자. 한편으로 자본주의에 네. 충실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그런 하고요. 말씀도 됩니다. 네. 결국 이번에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은 그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러한 제도가 이제 많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자, 이제 이 제도를 만들려고 한 취지 자체가 우리 경제가 좀 활성화되려면은 네네. 좋은 아이디어, 네. 좋은 아이디어 창업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엔젤 투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옛날에 한 1,000억 이상 넘어가다 지금 말이죠. 네네. 확 쪼그라들었어요. 아, 유명무실합니다. 네. 그러면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 자, 저는 이 제도가 잘 돼서 네. 많은 중개업자가 나서서 네. 이 제도가 좀 활성화돼서 네. 아이디어 갖고 있는 분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다면은 그래야죠. 네. 우리 경제 얼마나 도움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요. 아까 네. 좋은 아이디어들이 팔려나간 경우 많. 네, 그럼요. 해외로 그럼요. 팔려나간 경우가 너무 그럼요. 많다 보니까, 네. 이런 경우 좀 저희가 네. 좀 해서 그렇죠. 돈도 벌고 네. 이럴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주자는 게 취지죠. 네. 네. 그렇죠. 네, 사실 그렇죠. 국내 유망한 그 벤처 기업들도 빨리 이 법안이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앞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도 꼭 통과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인데 끝으로 향후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우선은 네.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네. 네. 근데 지난번 소위에서도 여야 간에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다 토론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까 몇 가지를 최종 판단을 못했을 뿐인데 지금 아마 저희 희망은 2월 국회에서 아마 최종 본회의는 3월 3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3월 3일. 네. 그날 법안 통과를 이제 두드리는 날인데 그날 이제 되겠죠? 본회의에 넘어갈 수 있도록 네. 제가 우리 야당 의원님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네. 될 수 네. 있도록 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열어가는 첫 단추를 끼고 있습니다. 네. 네, 부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활성화되어서 지금 침체에 빠진 우리의 경제를 다시 살리는 계기가 네.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네. 네, 신동우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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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엔진을 가동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박진우 기자 함께 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재능 기부를 통해 사회적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단체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네. 박 기자님, 어떤 단체죠? 네, 제가 답변하기 전에요. 네. 두 분께 한번 질문 한번 던지고 싶은데요. 네. 지난 시간에 네. 크라우드 펀드 연구기관, 네. 교육기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시아 경영전략연구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숟가락 운동본부는요,
한국신문방송인 클럽, 네네.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드 교육기관인 아시아 경영전략연구원, 네. 그리고 SNS의 단체, 네. 한국선두주자인 네. 한국소셜미디어 그룹이 공동으로 만들어 새로운 후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 숟가락 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아 경영전략연구원 원장님 같이 나오셨습니다. 아, 네. 박계다 원장님. 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 선문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이 방금 말씀하신 한 숟가락 운동에 참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한 숟갈 운동은 네. 그 이름이 의미하는 같이 네네. 그 한 술씩 네. 10번을 뜨면은 네네. 그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의 그릇을 우리가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옛말에 우리가 십시일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십시일반. 예, 그래서 네. 이 운동의 정신은 네. 이러한 우리 한국 정서에 맞는 십시일반 정신을 네네. 이어가기 위한 네네. 하나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네. 그럼 우리 여기서 또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책을 통해서 한 숟가락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소설가 천성래 작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은 베스트셀러 작가시기도 하지만 또 네. 외대 교수로 법무연수원에서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문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한 숟가락 운동에는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전업 작가로 네. 30여 년 동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대한민국에서 전업 작가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네. 네. 특히 이 작가 입장에서 네.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 네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동참을 하게 된 것은 네네. 특히 우리 아시아 경영전략연구원에서 네네. 네. 이번에 그 한 숟가락 운동을 네. 정리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서 저는 이제 재능 기부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 네. 제가 여기에서는 제가 얼마인지 네. 소설로서 재능을 기부할 수 있겠구나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제가 직접 USB를 네. 가져왔습니다. 직접 가지고 나오신 네. 건가요? 거기에 그럼 저 쓰신 원고가 담겨져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오랫동안 네. 살고 가다듬은 작품이 여기에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 USB가 네. 작고 단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네. 여기에는 네. 그 2015년을 네네. 달굴 네. 판도라 상자가 네. 숨어 있습니다. 박진우 판도라의 기자님 지금 상자. 네, 네. 눈빛이 반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판도라 상자를 네. 숨어 있는 판도라 상자를 찾아내는 몫이 네. 네. 바로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저는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작가님은 사회 참여형 크라우드 펀딩에 이제 그렇죠. 책을 통한 재능 기부로 활동을 하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크라우드 펀드에 대해서 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이게 맞춤형 펀드거든요. 네. 네. 사실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히 정부가 네네. 대한민국 그 어려운 국민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네네. 전부 그들의 힘든 부분을 네. 다 이렇게 다스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네, 현실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같은 지식인들이 그나마 동참을 해서 네. 민간적인 입장에서 네. 정부를 거들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 펀드가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누구나 소액을 가지고 네. 불특정 네. 다수인 누구나 소액으로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기부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뭐 돈이 아주 많은 재벌들, 또 큰 기업가, 또 유명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기부를 하고 싶어도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우리 이 펀드는 소액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기부를 못해서 마음속으로 항상 안타깝고 맺힌 그런 마음을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펀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네. 이번 조성된 이 펀드가 네. 정말 훌륭한 펀드다. 저는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해요.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USB 안에 지금 재능 기부하게 될 그런 그 원고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그 그렇죠. 원고는 그 지금 시중에 출간된 책이 아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럼 이것을 네. 제가 출간을 이제 네.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걸 기부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럼 그 원고, 그 재능 기부하게 될 책이 어떤 책인지 직접 한번 저 작가님께서 한번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1994년도에 네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서편제라는 영화가 네. 굉장히 히트를 대단히 친 적이 히트쳤죠. 있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지금은 작곡하신 이청준 선생님 작품이에요. 네. 근데 당시 제 소설, 연작소설 배틀과 서편제가 나란히 3, 4위에 베스트셀러에 진입을 했어요. 아, 네. 배틀을 우리 천 작가님이 제 쓰신 작품이죠. 건가요? 네. 20여 년 전에 그랬군요. 베스트셀러입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당시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이 TV 문학관이라든가 네. 베스트셀러 극장이 KBS나 MBC에서 아주 시청자들한테 큰 인기를 네. 얻고 있었어요. TV 문학관 대단한 인기 방송이었었죠. 작가들이 네. 아주 네. 감미로운 작품을 네네. 네. 영상을 통해서 단막극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랬었죠. 네. 네. 근데 제 작품도 당시에 이제 6.25 특집극으로 네.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사실 그 이후에 TV 문학관이나 베스트셀러 극장이 네. 폐지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스토리가 점점 더 궁금해지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죠. 네. 이 스토리는 지금 네. 제가 역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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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적인 배경은 네네.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을 네. 배경으로 한. 네. 사회자님, 네.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지금 학생들을, 네네. 특히 청소년들이 네네. 3.1절을 어떻게 읽을 것 같습니까? 3.1절을 3.1절로 읽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네네. 정말 놀라운 일이요. 네. 네. 3.1절로 세상에. 읽는다고. 네. 컴퓨터 세대네요. 네. 6.25 사변을 그렇게 읽습니까? 6.25 사변을 네. 6.25 사변. 어머. 이렇게 읽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네. 자료 조사를 통해서 네. 나온 얘기거든요. 조크가 아니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이 작품에 놀랍네요. 대해서 네. 그래서 제가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싶어서 이것은 국민적인 공모주를 통해서 네네. 이 작은 정성을 모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네. 당시 6.25 전쟁 때 네. 인민군 빨치산들이 퇴각을 하면서 네. 지리산으로 잠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리산 자락에는 네네. 산골 마을이 있는데 네네. 인민군이 퇴각을 하면서 네. 당시 8사단이 네. 빨치산 토벌령을 내리거든요. 아하. 인민군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한적한 산골 마을로 스며드는데 그 음. 마을에서 인민군들한테 네네. 안악내가 네. 강간을 당해요. 아이고. 실제 이게 있었던 일입니다. 아. 그걸 제가 극화시킨 거예요. 실화를 그 배경으로 그렇습니다. 글을 쓰신 거군요. 예, 그보다 네. 더 엄청난 일이 많았죠. 아하. 당시에는. 네. 네, 그런데 이제 불행한 것은 아이가 네. 임신을 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는 원치 않은 아이인데 그렇죠. 네. 우리 민족 상잔의 상처의 결과라고 그러네.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네네. 이 어머니가 내 핏줄이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원수의 자식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아, 그러던 차에 기가 막히네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애가 네. 네. 인민군의 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고 네. 세상에. 더욱이 네. 이 아이는 그 마을에서 네. 전혀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은 네. 가출을 하게 되고 네. 이 아이 마음이 참 감동적인 것은요. 네. 이 애가 내가 어떻게 하면 네. 우리 아버지가 인민군이고 네. 내 아버지는 여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왜요? 네. 네. 윤관을 당했기 때문에 아. 내 아버지가 하나일 수 없다. 나는 이 죗값을 아. 이 핏줄인 내가 네. 조금이라도 씻어야 되겠다. 네. 라고 해서 어머니의 관은 네. 목공소에서 일을 하면서 네. 어머니의 관, 언젠가는 돌아가실 부음을 듣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어머니의 관을 아주 정성껏 갈고 가다듬습니다. 네. 그리고 오치를 하고 틈틈이. 네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어머니의 부음을 듣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소리꾼 사내가 있습니다. 네. 이 서편제에서는 소리꾼이 한을 노래하는데 네네. 인위적으로 이제 청산가리를 통해서 눈을 멀게 하거든요. 네. 그 작품이 인위적이라면 제 소설에서 등장하는 소리꾼은 6.25 전쟁의 상처, 네. 한을 담은 저절로 네. 배어나오는 소리꾼입니다. 네. 그 소리꾼과 같이 이제 어머니 부음을 듣고 네. 리어카에다가 관을 싣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로 네. 하면서
네. 이동하는 그런 네. 장면이 네, 소두가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우리 이 붉은 돌 이 책도 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좋은 결실을 좀 맺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히 작가님, 그래야죠. 이 수익금 어디다 쓰실 생각이세요? 물론 이 펀드의 매력이 네. 바로 1대1 맞춤 펀드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아. 네. 제 주위에 사는 밝혀주셔도 되겠나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 제 주위에 사는 학생인데요. 네. 이 학생은 자폐증으로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일상생활이 네. 어려울 정도가 됐고 또 작년에는 네. 그 다니던 학교까지 자퇴를 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이 아이를 우리가 끌어주지 않으면 누가 끌어주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아이를 돕고 싶고 아까 그 사자님 만부 제가 네.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네. 정말 네. 그 정도의 그 참여가 답지를 한다면 네. 저는 요즘 청소년 중고생들의 흡연이 네. 대단히 심각하다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 예, 사회적 비용이 네.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그 지식인들이 네. 뭔가 참여를 해서 네. 지금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네.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끝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수익금 전부 다 전액 당연한 기부. 것이죠. 네. 네. 정말 당연히 좋은 뜻을 전액을 갖고 다 계시네요. 네, 기부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 곽 원장님. 예. 우리 지금 옆에서 우리 천성래 작가의 그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좀 마지막으로 좀 응원의 말씀 한마디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게 저희 운동에 네. 처음으로 참여를 흔쾌히 승낙해 주신 우리 손 작가님께 번째시죠?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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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그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 작가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네네. 목말라 하는 그런 6.25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 네네. 거기에다가 이게 난픽션입니다. 네.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네. 관심을 끌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네. 더불어서 이번에 국제시장이란 말 나왔는데 네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국제시장의 그 배경이 어떻게 보면 하찮은 그 스토리인데도 불구하고 평범한 가정의 스토리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네. 이렇게 수많은 네. 이 대중들이 그렇죠. 같이 울고 웃고 한 그것을 보고는 와 우리 이 한류가 한국에서 밖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네. 먼저 우리 한국 내에 네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네. 먼저 한류의 바람을 타야지만 나가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렇습니다. 우리 이 스토리를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 조정래 작가의 그 태백산맥 네. 가 그 국제시장 네. 그것의 어떤 융합형의 네. 어떤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 이름도 좀 비슷하신 것 같네요. 예. 우리 조정래 작가, 천성래 네. 작가. 저도 그런 네. 느낌을 가지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마지막 바라는 거는 우리 이 작은 첫 발걸음이 네. 그냥 한 발걸음으로 끝나지 말고 그렇죠. 그 한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하나의 의미도 있지만 네. 크고 이 장대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한밭 대전을 한밭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로서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적석에서 제가 프로포즈합니다. 네. 네. 책만 하지 말고 네. 영화 제작까지도 기부를 우와. 해주셔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이 괜찮습니다. 크라우드 네. 펀드가 네네네. 한 걸음 한 숟갈 운동에 네네네. 핵이 될 수 있도록 네. 도와줬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 영화 제작 그 비용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모금하시겠네요. 그렇게 됐으면 참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말에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한 숟가락 운동이 딱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받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네,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 오늘은 크라우드 펀딩의 기초부터 활용 방안까지 모두 살펴본 것 같은데요. 네, 그랬죠. 오늘은 특히 많은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우리가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이 잘 정착되고 활성화되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뛰게 하는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